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핫 이슈가 될 만한 종목 5가지 알려드리고 그 가운데 현 시점에서 사서 가장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베스트 한 종목까지 탑픽 쭉 꼽아드리는 GC 탑5 시간입니다. 시장의 키워드는 역시 실적이 되고 있어요. 이미 간밤에 구글의 호실적으로 인해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다는 소식이 글로벌리 있었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도 지난주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 LG화학이 역시 예상했던 호실적을 발표하자 주가가 그대로 환합하고 있습니다. 같은 섹터의 화학주 가운데 하나인 대한유화는 이번 2분기에 3년치 실적을 몰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 실적 급증 전망 때문에 주가 역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반면에 조선주는 수조 원대 손실이 2분기에 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대우조선해양이 그 주인공이었었는데 오늘 그런 대우조선해양이 수주 소식을 들려왔지만 투심을 다시 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그리고 건설주까지 실적 우려가 점증하면서 오늘 같이 밀리고 있어요. 자, 반면에 제약바이오가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날인데요. 제약바이오에서 빠져나왔던 돈이 들어갔던 섹터 게임주까지 오늘 동반의 강세를 띠면서 코스피는 2070선에서 약간 잠기는 모습이지만 코스닥은 780선 안착까지 보여주는 등 상대적으로 1% 강세 더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적의 중심에 들어서는 순간 어떤 종목 얘기들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 직접 출연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특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종목 가운데서 신고가를 형성했던 종목들, 네. 대표적으로 노르페인트, 성신양해 등 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더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스윙 관점에서 저점 매수 가능한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김태현 멘토의 추천주 가운데 신고가 종목 AS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간단하게 먼저 살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르페인트고요. 보지 않아도 주가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죠. 최근에 건자재주 아주 핫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성신양회, 시멘트 쪽도 뭐 페인트 못지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 폭넓은 건자재 얘기를 페인트와 시멘트 연이어 들어볼 수 있을 듯하고요. 세 번째 종목은 인선 ENT 그리고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의 페이버릿 종목이기도 합니다. 선호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 종목은 코롱 플라스틱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빅솔론입니다. 싶기도 한데 아마 내용 들어보시면 맞아 추천하셨었지 싶으실 거예요. 이렇게 5개 종목 얘기를 들어볼 텐데 6월 초에 추천한 종목도 있고 이달 초에 추천한 종목도 있습니다. 적게는 20%, 많게는 2배 이상의 수익이 난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AS 들어보겠습니다. 네, 탑1 첫 번째 AS 종목입니다. 네,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의 종목들 오늘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노르페인트는 6월 첫날 추천해 주셨네요. 현재 10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사실 건자재주가 핫하고 정말 최근에 특별히 이달 들어서 급등한 가운데 페인트주는 이란 핵협상까지 타결되면서 유가 하락 수혜까지 누렸었잖아요. 네. 2배 이상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일단 노르페인트 주가가 지난주죠. 21,500원의 고점을 형성시키면서 이제 103%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는데요. 사실 처음 추천해 주셨을 때는 노르페인트? 그랬을 때였었어요. 6월 초는요. 맞습니다. 예. 일단 매매일수로는 정확하게 30일 매매일수 만에 주가가 더블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는데요. 그런데 노르페인트를 추천해드릴 때 수익성과 성장성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다 드렸었습니다. 또한 신수종 사업의 계절적 비수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매수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다가 이제 전방 산업이 업황이 호황이 되면은 분명히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건자재 업황에
어떤 상승 흐름 이런 부분도 역시 노르페인트가 하반기 즉 2분기부터 시작해서 하반기까지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키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핵 협상 타결에 따라서 원재료비의 하락도 이익에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원재료 같은 경우는 한 반기 정도, 2분기 정도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30% 정도 원재료비가 하락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사에서도 각종 이제 리포트를 게재하면서 노르페인트 주가 자체가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요. 노르페인트 이제 차트를 조금 봐야 되는데 사실은 노르페인트는 뭐 한샘, KCC, 이건산업 이런 종목들, LG하우스스 이런 종목보다는 훨씬 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봤었단 말이죠. 네. 자,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딱 30거래일에 이제 지난 이후에 주가가 딱 2배 오른 상황인데 여기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새로 사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 모두의 궁금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식을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100%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더블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면은 뭐 흔히 제가 너차 강연에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일단 팔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수익을 더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더블 정도의 수익률에서는 이익 실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욕심이죠. 일단.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론 노르페인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섹터별로 봤을 때 노르페인트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화, 뭐 조광 페인트, 삼화 페인트 이런 여타 종목들도 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21,500원의 차트를 좀 보시면 설명드리면 노란선으로 이렇게 원을 만들어줬을 때가 6월 1일입니다. 상당히 이제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하반기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모습인데요. 물론 올라가다가 중가 자체가 6월 이후에 살짝 눌림목을 좀 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그 상승 흐름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노르페인트는 지난주 목요일 21,500원에 100%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그와 같은 가격대에서 일단 매도 관점은 맞았어요. 따라서 제가 그때 그 정식 큐 시간을 통해서 이익 실현하신 분들은 잘하셨다. 다만 50% 정도만 이익 실현하고 나서 나머지는 좀 갖고 가시는 전략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익을 실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추가적인 흐름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가격대의 중요한 분기점 자체가 바로 18,000원 정도 가격이 되겠습니다. 18,000원 가격이 깨어지지 않으면 굳이 남은 물량을 매도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렇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을 때 2만 원의 또 분기점 우리가 좀 설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또 2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2만 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털어내면서 이익을 더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좋은데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노르페인트를 제가 매수 관점을 말씀드려도 실질적으로 우리 예청자분들께서 겁이 나서 들어가기가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은 사실입니다. 차트 보세요. 2배, 10,000원짜리가 2만 원 되기도 했지만 7월 달 들어서 너무 급하게 오른.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업황 자체가 본격적인 이제 개선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익률 자체는 3분기, 최대 뭐 4, 4분기까지는 우리가 비수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3분기까지 조금 더 이익 성향 자체가 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제 우리 신규적인 매수 관점에 가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물량을 실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보유 자산의 한 20, 30% 정도 단기 소인 관점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올라갈 때 측면보다는 오늘과 내일 주중반 정도까지 주가 자체가 19,000원 이하 정도 선에서 소량 정도 물량을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전략 자체가 좋겠고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분기지 18,000원 말씀드렸는데 신규지 매수 관점이 18,000원이 깨어지면 거기서 또 팔아야 되느냐 그런 측면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신규지 매수 관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가 정도는 고점이다 보니까 17,000원 정도 설정해서 단기 수익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비중을 1차적으로 줄였다 하시는 분들도 18,000원을 익절 가로 잡으시면서 1차 목표가를 2만 원 일단 뚫는지 한번 보시고요. 신규로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19,000원 이하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 가격에 이어서 신규로 사신 분들의 손절가는 18,000원이 아닌 17,000원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사고 나서 수익 2배 올린 노르페인트 얘기였어요. 네, 수익이 2배는 종목 노르페인트 AS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남은 종목들 AS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탑2입니다.
S&P로서 김태현 멘트 두 번째 추천주 AS, 바로 6월 22일에 추천했던 성신양회. 성신양회도 뭐 쉽게 얘기하면 앞서서의 그 노르페인트가 10,000원짜리가 20,000원 됐다면 이 성신양회는 15,000원짜리가 20,000원 간 그런 코스의 모습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조금 빠지긴 하는데 성신양회 시멘트 주잖아요. 역시 네, 건자재로 가치 엮여서 많이 올랐어요. 네. 일단 제가 성신양회를 6월 22일 날 여러분들 소개해드렸을 때 네. 유연탄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유연탄 가격 자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건설사 쪽에서도 시멘트 가격을 좀 올리자. 네. 너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2010년도부터 2011년 정도까지 실적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나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건설사가 계속적으로 시멘트 가격 올리자는데 8% 정도 인상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톤당 한 75,000원 정도 선에서 한 68,000원까지 낮추자. 네. 근데 제가 일전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멘트 가격 자체가 국내의 어떤 업황만 놓고 봤을 때는 안 되고 중국도 일본도 역시 아직은 시멘트 가격이 올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건설사의 자재 담당자와 그리고 시멘트 관련 회사 관계자 그리고 레미콘 관련자들이 이제 만나서 3자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 아직까지는 시멘트 가격을 올릴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우려 부분들은 물론 어느 정도의 이익률이 더 개선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협의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 네. 현재까지는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택 업황의 호황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페인트 관련주와 더불어서 이 시멘트 관련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고 네. 고정비도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성신양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측면이지만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6월 22일 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한 단계 오름폭을 보이고 난 이후에 박스권을 보이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와 같은 종목은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시점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보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애초에 제가 탑픽 종목으로서 성신양회를 설명해드릴 때 목표가를 18,500원 아마 제시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아마 일봉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것 같고요.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봐야 되겠네요. 이때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의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18,500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이 가격이 지지가 되면 좀 더 추가 상승 흐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18,500원을 뚫고 난 이후에 약간의 흐름은 조금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격대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 물량을 팔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추가적인 이 가격 자체가 지지가 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월봉상으로 놓고 본다면 이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된다면 아마 24,000원 정도 부근 정도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 큰 조정은 아닙니다. 한 3.4%, 3% 정도에서 2만 원 조금 이하로 네. 현재 이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굳이 매도를 하신다라면은 오늘 같은 가격대에서 장중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5일 이평선이 종가 기준에 지지가 되지 못한다면 보유 물량이 한 절반 정도까지나 한 40% 정도는 이익 실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는데 여기서 밀린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0일 이평선 이하로 이탈되면서 20일 이평선까지 이탈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종가 기준에서 5일 이평선 가격이 지지가 되지 못하면은 일부 이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전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말씀드렸던 18,500원 이 가격대의 지지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신규적인 매수 관점에서 이 성신양의 주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단계 더 레벨업 된다면 24,000원 정도는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매수 관점 자체는 좀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는 없겠고요. 5일 평선이 종가상으로 깨어진다면은 이번 주 내일과 그리고 또 주중반 정도까지는 조금 더 밀렸다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는데 최근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로 가담을 했다가 지난주 주후반부터 외국인들이 약간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요. 오늘 약간 매수가 좀 가담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한번 시세를 좀 뽑아내면은 좀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강하게 뽑아내고 난 이후에 이익 실현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일정 부분 매도 차익 물량들이 현재로서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지만 과도하게 물량을 받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왜? 일반인들이 매수에 가담을 해줘야 물량을 또 던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인데 여기서 던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밀렸을 때 신규직 매수 관점은 괜찮아 보인다. 그렇다면 신규직 매수 관점자에서 이제 가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8,500원에서 17,500원 정도
12,5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잡고 가신다면 그게 무리가 없는 가격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지난주 목요일 날 고점을 21,350원 찍어줬던 성신양회인데요. 갖고 계신 분들 일부라도 오늘 종가상 5일선을 채 지키지 못하고 밀린다. 쉽게 한 2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부 정리하셔도 좋다라고 하시면서도 그럼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5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인 18,500원을 익절가로 잡으시고요. 2차 목표가를 24,000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로 성신양을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시면서 17,500원, 18,500원 사이쯤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AS 종목, 현재 이미 40%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성신양회 얘기였습니다. 네, 탑3 이어서 볼까요? 네, 샘플러스 김태현멘토의 세 번째 AS 종목이 되겠습니다. 인선 ENT 6월 중순 15일에 추천하셔서 현재 30%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태풍이 기다려지는 종목이다라는 타이틀로 사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도 같은 종목을 추천해 큰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인선 ENT 6월 15일이면은 한 5,000원대 후반 추천하셔서 7,500원까지 왔어요. 네. 일단 인선 ENT 같은 경우는 물론 태풍 관련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폐기물 업체다 보니까 그런데요. 현재 주력 사업인 폐기물 사업 관련도 순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다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신규적으로 폐차 재활용 사업이 하반기 그리고 향후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광양 매립장 공사 자체가 다시 한번 이제 신규적으로 이제 이전을 하기보다는 친환경 단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복구를 해서 가자고 하는데 친환경 단체는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여기서 공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포스코 주관사와도 이제 원만하게 타협을 좀 이끌어내면서 광양 매립지 5단계 공사가 이제 진행되면 중요한 것은 그 외형이 바로 확대되지는 않겠지만 매립장 공사의 영업 이익률 같은 경우 한 40%에서 50% 정도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6월 15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가 자체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 7,490원에 7월 17일 날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오늘도 흐름 자체가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차트 상황의 월봉 차트 상황을 봤을 때 일전에 2007년도와 2009년도에 쌍봉에 했던 고점 정도 수준까지는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이상권까지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려면 여기서 이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매물을 좀 소화를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요. 일단 좀 다행스럽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들이 투신권을 중심으로 연기금까지 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하반기의 어떤 기대치까지 감안한다면 인선 ENT 이 주가는 한 단계 더 분명히 8,000원 선을 돌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7,000원 정도 선이 깨어지지 않으면 너무 두려움을 갖고 있기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갖고 가시면서 이익을 조금 더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신규직 매수 관점에 가능하신 분들은 7,000원 이하권 정도의 선에서 6,000원 정도 중반 이 정도 가격대에서 신규 매수 관점을 한번 가담해 보시는 그런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연기금까지 사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바로 인산 ENT였습니다. 현재 수익이 이미 30% 난 상황이긴 하지만 8,000원까지는 무리 없어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중장기로 투자를 즐기는 연기금까지 사고 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보유자분들은 홀딩 그리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6,500원 내지 7,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탑3 인선 ENT였네요. 이어서 탑4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의 추천주 네 번째 종목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6월 22일에 추천하셨는데 현재 23% 수익 났고 현재가가 8,330원, 조금 전에 8,360원으로 역시 신고가를 이 종목은 오늘 쓰고 있네요. 근데 코오롱 플라스틱은 사실상 이 23%의 수익 난 것이 대부분이 지난주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차량 경량화 관련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코오롱 플라스틱은 이와 같은 그 부분과 더불어서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볼 만한 부분이 결국 중국 시장의 공략이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중국 현지 법인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제 생산 판매를 하반기부터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컴파운드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컴파운드 관련해서 그래서 중국 시장
시장의 이제 교두보를 확실하게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차트를 좀 보시면 설명드리면 기억이 빠를 텐데요. 그때 제가 6월 달에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월봉이 너무나 아름다운 주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7월 지금 현재 보니까 월봉이 더 아름다운.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고 있는데요. 일단 코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월봉선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9,000원 선을 일단 돌파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드러난다면 제가 좀 지속적인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차피 단기적으로 추진해드렸던 종목은 아니고 좀 중기적으로 호흡을 길게 하면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 전략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 신규직 매수 관점에 좀 접근을 하실 분들은 오늘 같은 가격대의 매수 가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000원 정도까지 조금 밀릴 때 매수 관점에 가담해 주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국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관점에서 코론 플라스틱 모멘텀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이미 갖고 계신 분들 20% 이상 수익 나셨을 텐데 강력 홀딩이고요. 월봉상 9,000원까지도 보이는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신규 매수자분들은 8,000원 전후 사시면 좋겠네요. 네 번째 종목 코론 플라스틱 얘기 들어봤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종목 AS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탑5입니다. 마지막 종목 AS 바로 빅솔론이네요. 가장 최근 7월 6일에 추천하셨어요. 현재 20% 수익이 났고 오늘도 급등하면서 15,000원 찍어줘서 오늘이 신고가인 종목입니다. 모바일 프린터 그리고 라벨 프린터 택배할 때 오는 그게 라벨 프린터라고 기억이 나요. 예. 빅솔을 소개해드릴 때 물론 이 회사의 75% 정도가 수출 쪽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포스 프린트 시장 자체가 한 4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은 역시 모바일 프린트, 라벨 프린트 이쪽이라고 말씀드렸고 최근 들어서 이제 택배 시장의 업황이 좋아지는 그런 측면 속에서도 항공 물류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신장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아무래도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도 있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빅솔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가 자체가 차트를 좀 보시면 설명을 드리면 15,000원의 최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이제 14,550원은 2.4%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한 주 내내 신고가 고점을 형성시켜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빅솔론의 모바일 프린트, 라벨 프린트 성장세에 비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좀 저렴한 그런 주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2013년도의 고점 자체가 16,350원의 고점을 형성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 정도 선에서 한 단계 정도는 좀 눌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엿보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추가적인 목표가 자체는 오늘 가격대에서 한 1,000원 정도 더 오르는 16,000원 정도 가격대 정도 선에서 1차적인 그 이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 자체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하지만 거기서 이 주가 자체가 끝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봉 차트상 현재 보이고 있는 차트가 주봉 차트상인데 이게 만약에 이 차트가 일봉 차트의 흐름이라면 여기서 마디 조정 정도 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 관점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 자체가 좋겠고 오늘 장중의 저점 자체가 14,500원이 약간 이탈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14,500원 정도 이하권 정도 선에서는 역시 이 종목도 지금 현재 고점 신고가를 형성시켰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신규적으로 가담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정도의 포트 정도 차원에서 매수에 가담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매물대가 약간 걸쳐져 있긴 하고 또 전고점이기도 하고 16,000원까지 목표가 1차적으로는 잡아주셨습니다. 빅솔론이었고요. 현재 가격이 14,500원인데 이 정도 조금 아래쪽 정도에서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님의 쭉 AS 종목 얘기 들어봤어요. 많게는 6월 초에 추천하셔서 수익이 100% 난 종목도 있었었고 또 최근에 추천하셔서 이미 20% 수익이 났는데 특징이 우리 멘토님은 아주 조곤조곤 얘기하시는데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수익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강연회 주말에 있으시다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서울 지역에서 하는데요.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7월 26일 2시가 되겠고요. 지하철역으로서는 5호선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577-7451 우리 서울경제에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많이 좀 오셔서 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같이 듣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받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중소형 가치주 보시는데 강점을 갖고 계신 김태환 멘토 강연에 주말에 많은 여러분들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의 분석 들어봤고요. 탑5 진행했던 저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